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 또는 30% 변동 공시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저한테 이제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이 손익구조 변동 공시 이거 이제 검색하실 때는 여기서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공시 서류 검색, 공시 통합 검색 그리고 여기를 지금 상세 조건을 닫았는데 상세 조건을 열어보면 손익구조라고 이제 검색을 해서 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시장에서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일종의 실적을 발표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이 피델릭스라고 하는 기업이 2021년도에 연간 실적을 발표했다면은 분기 보고서를 3분기까지 발표를 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 분기 보고서를 빼서 보면 4분기 실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느냐 또는 하회했느냐, 그리고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느냐 또는 전년 대비 감익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닝 쇼크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 변동 공시가 중요한데, 저한테 이제 주변에 이제 매미들도 연락을 해서 물어보는 게 이런 겁니다. 언제부터 30% 변동 공시를 하고 언제까지 30% 변동 공시를 제출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30% 변동 공시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시장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문의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 30% 변동 공시 이외에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이 실적 발표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30% 변동 공시를 통해서 실적을 확인하는데, 이 30% 변동 공시는 규정을 한번 보죠. 여기 KRX 법규 서비스라고 하는 데서 보면 여기 공시 규정입니다. 이 공시 규정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직전 사업연도 대비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시를 한다. 이건 이제 코스닥 규정을 올려놨는데, 유가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법을 보죠. 상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사회는 그 정기총회일 6주간 전에 승인된 재무제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그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이라고 해서 주주총회 6주 전에, 그러니까 2022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2022년도 3월에 대부분 이제 정기주총을 하니까 정기주총회 6주 전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회사에서 작성을 해서 그 증권선물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재무제표를 승인해서 제출을 해도 되고 재무제표 승인을 하지 않고 제출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재무제표 승인은 상법상으로는 주주총회 6주 전에 승인을 해라라고 내부에서 이사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재밌게도 이거를 안 지킨다고 해서 뭐 페널티가 없어요. 별다른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회사는 주주총회 6주 전에 꼭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공시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나름 이제 이 상법을 지키고자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그렇다면 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는 언제까지 계속 나오느냐? 주주총회 2주 전까지는 이 그 주주한테 주주총회를 우리가 개최를 할 겁니다라고 하는 공시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 IR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는 공시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공시 규정을 어기면은 공시 벌점이 나오니까 주주총회 2주 전까지는 무조건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냐? 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공시는 그 3월 정기주주총회를 회사가 언제 날짜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달력으로 보시게 되면 3월 정기주주총회를 뭐 가장 늦게 하는 3월 31일이라고 한다면은 주총 2주 전인 16일까지는 매출액 손익구조 변동 공시가 계속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가장 늦게까지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를 한다면은 요 날짜에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래소에서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이 한 주총 4주 전이니까 한 주총 4주 전까지, 그렇다면 이제 31일이죠. 하나, 둘, 셋, 넷. 요 날짜잖아요. 한 3월 2일까지 그 30% 변동 공시나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가 없었던 회사에 대해서는 전화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전화가 와서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언제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직 재무제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주총 2주 전까지는 할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결론은 뭐냐? 회사는 이 상법을 어기더라도 이 상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페널티가 없습니다. 법을 어겼을 때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주주총회를 하는 2주 전까지는 공시 규정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요 상법상 주총 2주 전까지는 통지를 해야 되고, 주주총회 소집 결의라고 하는 공시가 있기 때문에 그 공시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에 해당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30% 이상 변동한 기업들은 주총 2주 전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변동 공시는 주총 2주 전까지 계속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올려놓은 기업들도 주총 2주 전에 이제 소집 결의하면서 재무제표가 조금 더 이제 확 변경이 되면 요것도 또 정정 공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기업들은 굳이 이제 일찍 이걸 하지 않죠. 이거 일찍 해봐야 뭐 상법 어긴다고 해서 뭐 페널티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주총 6주 전에 하는 기업들은 뭐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지만, 뭐 저 같은 이제 공시 담당자는 그냥 주총 2주 전까지만 하면 된다. 뭐 늦어도 뭐 4주 전까지 4주 전에만 해도 뭐 이거 무리 없지 않냐.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를 했을 때 이게 발생되면은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가 30% 이상 변동이 되면은 뭐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될 때 하면 되지. 굳이 뭐 일찍 해가지고 회계 감사가 진행될 때 숫자가 바뀌어 버리면은 이것도 정정 공시해야 되는데 아우 귀찮아. 그래서 상법 어겨도 뭐 문제 없는데라고 생각해서 주총 6주 전에 꼭 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총 6주 전에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들은 상법을 지킨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총 6주 전에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아시다시피 주총 2주 전에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와 또는 참고 서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고 서류나 주주총회 소집 결의, 그리고 주주총회 소집 공고, 참고 서류 이런 걸 제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도 연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또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실적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게 계속 발표되면서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느냐 하회했느냐,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으면은 2022년도 실적도 좀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호한다. 그래서 이 공시는 언제 나오느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그 주변 지인들이 있는데, 그 지인들에게도 제가 똑같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주총 6주 전부터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를 상법상 해야 되는데 꼭 그걸 지키지 않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주총 6주 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죠. 4주, 5주, 6주, 2월 16일까지는 상법 지키는 회사들은 아마 대부분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